하지만 1초 만에 무장 해제. 폭풍 애교를 부리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너무 깜찍합니다. 사람 되게 좋아하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이 손길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후추 세계. 후추예요. 후추 빛깔 김 후추. 천사처럼 착한 데다 스마트한 브레인까지 장착한 후추. 엎드려. 빵야. 빵야. 이야, 이 녀석 보소.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후추 꼴까닥. 근데 너 숨은 쉬는 거니? 먹어. 먹어. 이야, 이 정도면 천재견 아닌가요? 와, 진짜 죽은 척 잘하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골라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어느 쪽? 그쪽이야? 여기 묶고 더블로 가. 하셨어. 간식을 숨긴 곳도 척척 맞추는 녀석. 퍼펙트. 뭐 좋아하나? 사과놀이 할까? 엄마랑? 개인기 부자 후추와 지루할 틈 없어 보이는 일상. 유쾌한 성격의 보호자님과도 환상의 콤비 자랑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야, 이 녀석 문제랄 게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고. 무슨 소리야? 후추 올라. 괜찮아. 갑자기 혼비백산하는 후추. 왜 저러죠? 후추야, 엄마가 실수 있어. 아니, 보호자님 방귀 소리가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전 놀랬어요. 자, 진정. 안 무섭다. 방소리는 안 무섭다. 에이, 방귀 소리가 무섭다뇨. 설마. 방구 소리는 안 무서운 거야. 후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알라. 후추는 방구 안 무섭다. 그런데 잽싸게 방으로 피신하며 보호자와 거리두기를 하는 녀석.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후추가 이상하게 방구 소리를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예? 설마요, 방귀 소리를 무서워하다뇨.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에 방귀 소리가 나는 인형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는 제작진. 그런데 소리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 기겁을 하는 녀석.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온 사방을 헤매며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다시 한번 소리가 나자 그야말로 영혼 대탈출. 또다시 혼비백산하는 후추. 아유 아프겠어요. 아니, 많이 놀라도 그렇지 이렇게 벽에 얼굴까지 들이받고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요. 후추야, 아무리 무서워도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얘가 지금 눈이 안 보이거든요. 시각장애견이에요. 네? 시각장애견이라고요? 시각장애견으로 진단받은 거는 작년 2019년 9월 24일 날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망막위축증으로 빛도 하나도 이제 구별 못하는 정도다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확신을 한 거죠. 근데 지금도 안 믿겨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이거에 대한 치료법도 없고, 그리고 이게 유전병이라고 그러셨어요. 아직 6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 이제 못 피하니까 도망가다가 아마 발을 잘못 디뎠는지 그 발톱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 며느리 발톱이 거의 진짜 그 끝까지 다 부러져 갖고 발톱 정도가 좀 많이 다치고 그랬어요. 네. 1년 전 유전병으로 시력을 잃게 된 후추. 방귀 소리를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리에 놀라서 다치는 게 더욱 걱정인데요. 안 보이는 사이 어디에 또 부딪혀 다치진 않을지 늘 노심초사입니다. 여기 후추가 자꾸 부딪히니까, 특히 여기 모서리 같은 데는 이제 얼굴 잘못 부딪히면 뭐 골절도 될 수도 있고, 특히 눈 이런 데는 눈알도 이렇게 좀 파열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거 좀 쿠션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은 좀 덜 아프게 이걸 지금 모서리 보호대를 지금 다 붙이고 있거든요. 다치면 또 더 큰일 나잖아요. 다치는 것보다 제가 힘든 게 낫죠. 강아지가 뭘 알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후추를 위해 위험한 곳은 없는지 집안 곳곳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 보호자님의 가장 중요한 일과랍니다. 후추를 위한 일과 중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산책. 가자. 그렇지, 여기 타. 자, 조심. 그렇지. 앞이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해할 후추를 위해 산책은 더 열심히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알아서일까요? 씩씩하게 참 잘 걷네요. 그런데 입으로 손으로 계속 소리를 내는 보호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저 있는 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신호예요, 신호. 후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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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업. 그렇지. 소리 신호로 의사소통도 척척. 근데 후추 얼굴을 둘러싼 저 링은 뭐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보통 때는 여기 이제 강아지들이 나무에 마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 맡고 정신없이 달려가갖고 부딪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다가 이것 때문에 탁 막히니까 안 부딪히고 이게 먼저 부딪히니까 머리는 덜 다쳐서. 아하, 위험 장애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달려,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 달려.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원 없이 달리며 스트레스를 풀어주고픈 보호자. 달려라, 달려라. 혹시나 후추가 뛰는 걸 불안해할까 앞에서 계속 소리를 내며 함께 뛰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후추도 신나는 것 같죠? 달려. 자, 그럼 문제 해결책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냄새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강아지도 저런 냄새 좋아하죠. 놀래서 또 도망가던데요. 냄새 맡고? 네. 근데 냄새가 이 무서움을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강아지들이 이런 냄새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여기 한번 후추 데리고 소농장 놀러 가보세요. 난리 나요. 애들. 좋아가지고. 갑자기 소똥에 온몸을 비비기도 하고요. 사람과 다르게 이런 냄새를 좀 상당히 재밌어 하죠. 근데 방구 소리가 싫어서 냄새도 조금 연결이 돼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많이 끼세요? 별명이 뿡뿡이에요. 아, 방귀대장 뿡뿡이. 나중에 뿡뿡이에서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강아지들이 되게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이런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거를 강아지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압이 바뀌는 거예요. 방구도 적외선 카메라 보신 적 있으세요? 방귀 나오는 모습을요? 궁금한데요? 난 봤지. 상당히 이 파급력이 커요. 빵 하면서 이렇게 우리 엉덩이 뒤로 그 열이 많이 나가고 기압도 바뀌는 느낌이 나고. 근데 사람보다 훨씬 더 이런 기압이 바뀌는 거를 잘 느끼는 동물이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안 좋아져서 싫어했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싫어했는데 특정 주파수에서 이 싫어하는 감정이 느껴질 수 있고, 낮은 소리, 뭔가 이 주파수가 낮은 소리, 이 강아지들이 으르렁 하는 거는 저리 가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낮은 소리들을 좀 무서워해요, 착한 애들은. 근데 이것도 높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 좀 낮은 소리고, 그리고 단발성으로 약간 빵 터지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싫어하는데 그 중에 후추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 방구 소리를 되게 싫어하게 된 거고, 그리고 보통 10배에서 15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 정도 소리지만 걔들한테는 이게 폭탄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후추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폭탄 소리처럼 들리는 방귀를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청각은 훨씬 더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무서워하고 예민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무조건 방구 끼고 괜찮아, 방구 끼고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 소리와 자극을 진짜 차근차근히 한번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설쌤이 생각해낸 한 가지 묘안이 있다는데요.
지금 후추가 너무 이 소리 날 때 불안해하니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노조를 할 때 소리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소리가 날 때 보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후추가 노즈워크에 집중하는 틈을 타 다시 교육 스타트. 오 마이 갓. 야, 이 방법도 소용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풍선 소리보다 분명히 이 소리가 훨씬 더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 정도로 올렸는데 불안해한다. 그러면 다시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또 이제 소리 조심해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낮은 강도로 재도전. 코앞에다가 놔주세요. 쉽게 찾게. 지금 분명 깜짝 놀랐는데 한번 깜짝 놀랐는데 다시 집중하고 있어요. 좋아. 이젠 소리를 듣고도 간식에 집중하는 후추. 우리가 이 정도 강도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야 돼요. 방귀 소리와 간식, 즉 좋은 기억을 계속 연결시켜주다 보면 언젠가는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정말 차근차근 갔을 때 1단계는 지금 이겨내 준 거예요. 최소 6개월 잡고 할 거야. 최소 6개월 잡고. 방귀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쭉 교육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돌발 상황에서 여기저기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후추. 그래도 부딪히면 아플 법한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정도 부딪히는 거 괜찮아요. 네. 저러다 치매가 올까 봐.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계속 너무 많이 부딪힌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정도면 괜찮아요. 자기가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 말씀드리자면 수염 기르세요. 강아지 수염이요? 미용 저렇게 하지 마세요. 보기엔 깔끔해 보이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알아요. 이 슈나우저들이 수염을 기르면 붓질을 하고 다녀요. 먹고 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붓질하고 다니고 해서 짧게 자르는데 시각장애견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두꺼운 수염 있는 거 아시죠? 네, 검은 수염. 네, 이게 어느 정도 눈 대신 역할을 해줄 거예요. 되게 왜 두꺼울까요? 두껍고 왜 빳빳할까요, 수염이? 여기서 새나게 퀴즈! 시각장애견들은 왜 수염을 길러야 할까요? 과연 정답은? 감지하라고. 맞아요.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살짝만 느낌이 와도 이 모낭 안으로 그 안에 있는 신경으로 더 빨리 감각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염이 길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뭐가 이렇게 걸리면 앞에 뭐 있다. 그것도 얘네들이 이제 더 발달되는 감각이 되는 거예요. 촉각이 되겠죠. 제2의 촉각인 수염은 자르지 말고 길러주세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시각장애견 후추에게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산책을 할 때도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죠. 저런 거를 해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또한 부딪힘 방지링을 착용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엔젤링이,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먼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냄새 맡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엔젤링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눈 찔리는 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딪히거나. 네. 부딪히는 건 우리가 줄로 조심히 시키자고요, 산책할 땐. 그리고 밖은 집보다 익숙하지 않아 보호자는 항상 조심. 소리로 신호를 주곤 했었는데요. 이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계속 저걸 해주셔야 돼요. 후추와 보호자들만의 암호를 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후추는 똑똑하고 지금 정신도 아주 맑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 거기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호자님의 신호를 잘 알아들으려고 할 거예요. 달리자. 산책 너무 잘한다. 이제 달려라. 누가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눈 안 보이는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달려라. 전 모를 것 같아요. 충분히 안전하고 이 시간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맹인 안내견이 아니고 맹견 안내 보호자가 달려라. 그만큼 서로 지금 믿음이 확실해요. 너무 행복해 보여. 와, 또 오늘 너무 좋네요. 저는 너무 좋고
제 첫 아이가 슈나우저예요.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그리고 그 첫 아이가 똑같은 질환을 가졌었어요. 지금까지 영상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전 진짜 저렇게 못 해줬어요. 이게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3년 전 먼저 떠나보낸 반려견이 생각난 설쌤. 죄송해요. 시각장애까지 후추를 꼭 빼닮았던 슈나.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나나 봅니다. 자극이 적어지니까 뇌에도 자극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렇게 아까 해주셨던 이런 놀이도 많이 해주고 산책도 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소중할수록 더 미안해지는 법이죠. 하지만 설쌤, 슈나는 설쌤 곁에서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슬퍼 마세요. 이건 유전병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줄 수도 없고 내가 뭔가 예방을 해줬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슈나우저 유전병이에요. 근데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산책도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강아지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던 때가 아니에요. 거의 그쵸, 한 2010년, 2012년 이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집에만 두고 가끔 안고 나가가지고 냄새만 맡게 해주고 이게 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신 거예요. 좀 보면 많은 시각장애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분이 하는 거를 보고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진짜 주책이야.